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 관련된 소식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 드리는 메시지는 대부분 추세적인 패턴으로 투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시장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비트코인 오퍼튜니티 펀드라는 쪽에서 제시했던 건 3만 중후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에서 4천만 원 돌파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거래소 그리고 보유자, 채굴자 쪽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진짜 코인에서 풀베팅 때릴 거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에 있는 종목 같이 들고 가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해당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예, 외국계 전문가 쪽에서 제시했던 두 가지 인물이 있었는데요. 항상 진 크레이머는 진 크레이머 반대되는 ETF도 같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진 크레이머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서도 야 비트코인 팔아라 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반대로 가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레츠 갤럭시 디지털 CEO이기도 했는데 은행 신용 경색에다가 긴축 중단에 따른 기대감이 개인들의 경쟁력에 뛰어들면서 가격에 좀 견인력을 좀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현물 ETF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하드포크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 개선 플러스 1800만 개 이상의 잠김 해제 추이에 따른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외신에서도 이더 샤펠라 이슈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세 지속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임박을 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뚜렷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샤펠라 업그레이드에 따른 장기적인 호재성 재료로 여겨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외신 쪽에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코빗 리서치 쪽에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더리움이 모두 출금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별로 나왔던 수치 계산이 대략 1년 5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서도 고래에 있는 움직임이 해당에 있는 선물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또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알트코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고 또 코인에 있는 이동에 있는 총 물량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많이 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풀어서 이렇게 좀 코빗 리서치 쪽에서는 이렇게 좀 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풀리기에는 다 나온다고 해도 그게 다 그냥 인출 대상적으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어차피 그 팩터와 논리적 근거의 뒷받침 배경은 뭐가 있냐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22년도에 루나 사태가 있었을 때도 스테이킹 총량이 계속 하려고 했던 참여자들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FTX 사태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도 스테이킹 참여자에 있는 비중은 더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남아져 있으신 이런 분들은 거의 진짜 고인물이고 앞으로 더 오랫동안 진득하게 보려고 했던 남은 진짜 장기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디파이 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도나 커브나 그 다음에 얀이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 DYDX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 계속 그런 손님들이 이탈됐던 걸 다 주워먹기라도 하듯이
적절한 또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되는 건 좀 적을 것 같다. 그리고 이더 캐피털 CEO가 샤펠라 업그레이드 가격 영향 미비할 것이다.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업그레이드 완료 몇 개월 뒤에 개인 스테이커가 더 많은 스테이크 물량에 락업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구조화 상품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오면 한쪽에 또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 그게 오히려 작용과 반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 비콘체인 검증자 미실현 손실이 47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70% 500명 이상의 검증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손실률이 생각보다 좀 있다. 그리고 라이도 시가총액 9위에 올라왔다. 폴리곤 밀어내고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해당의 디파이 부분에 내가 계속 상위권에 머물려고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는 라이도 입장도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존 볼린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스퀴즈 구간에 진입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볼린저 밴드 주가 변동에 따라 상하 밴드 폭이 같이 움직이게 돼서 움직임 내 밴드 내에서 판단을 하고 주가 지표로 밴드가 스퀴즈 상태에 진입을 하면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존 볼린저 비트코인 변동성 증가가 앞으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5,700만 달러 순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신규 코리니가 만약에 제 방송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또 놀라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한 1억 달러 이상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근데 좀 적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품은 60만 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3.0 협회 출범식이 개최가 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첫 출시 승인이 나와서 유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플랜B에서는 비트코인 월봉 차트 RSI 50을 돌파해서 강세장으로 좀 넘어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S2F 모델에 고안되어져 있는 부분도 강세장으로 좀 보고 있는 추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IMF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에 준하는 자본 요건을 좀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규제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뭐 글쎄요. 그리고 윙클보스는 아직도 10만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극도로 인내심을 키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 대세 타이밍 때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어설픈 코인에 들고 있을 거냐? 조금 더 내가 시드를 더 억대까지 놀렸다라고 하면 그런 거 뭐 고만고만하고 숨이 막 막히고 막 이런 정신병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투자도 오래 보고 배포도 좀 커야 되고 재능도 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잘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가. 근데 그게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전적인 경험과 지식과 그런 배포가 없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포트폴리오를 아는 내 친구가 알트코인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운도 따라주는 것입니다. 예, 운 스킬도 진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됐으니까 저 친구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런 거는 그냥 저기 참고했다가 그냥 문 잠그고 그냥 보내버리시고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잘 찾아가시고 그대로 하고 그 마음가짐도 좀 편하다. 근데 너무 무리수를 던지면 진짜 잠도 못 자고 미쳐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면서 가져가셔라. 홍콩 최대 은행 규제 준수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아쉬웠던 내용은 서비스 출시한다라고 나와져 있고
그 서비스 출시가 환전을 해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라는 것이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 내용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뭐냐, 중국 본토에서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들어오세요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아쉬웠다.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소식인데요, 위믹스 골프 챔피언십 개최 10억 상금 추이가 나온다고 했는데, 상금은 누가 줄까요? 아마 위믹스 쪽에서 줄 건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냥 위믹스 팔아서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위믹스 투자자는 마음이 찢어지겠죠. 네. 그 다음으로 FTX 사태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크게 감소를 했다 라고 해서 주황색이 보유량, 그리고 파란 선이 총 유통량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매번 쉽게 그냥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굳이 이런 것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사면 다 놓치고 하니까 빨리빨리 눈치껏 볼 수 있게끔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 크립토 퀀트 매니저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과 공급량과 상승세로 다시 돌아와야 공격적인 투자 형태로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애가 빨아 올려서 도미넌스가 올라왔으니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초장기적인 추세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비이상적으로 이 애가 더 많이 내려가는 형태로 나오고 얘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제외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공급을 받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화되는 과정 때까지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로 훼손 가치가 더 커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거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추세로 버틸 수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랭크 소셜 활동별 암호화폐 탑 10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BNB, 시바, 솔라나, 팬케이크, 에이다, 아비트럼 정도였는데요. 아쉬운 점은 XRP가 이제는 이 소셜 활동별 암호화폐 탑 10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GBTC 현재 5%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억에 오랫동안 기억력이 좋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서 GBTC 더 추가 매입해서 상당히 평단을 많이 낮췄죠. 아마 수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GBTC 많이 샀던 사람들이 평단을 좀 많이 낮추기도 했습니다. 아마 올 초 때였나? 작년 말 때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이낸스 US에서 트론 상장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SEC 고소 때문에 뭐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시할 때마다 낮은 비율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하죠. 분실, 그 다음에 해당 정부가 압류,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 지급으로 이탈, 그 다음에 대부분 신규 매입, 매수자, 기관이 매입했던 매입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큰 고래가 누굽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형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29,800 달러에서 평단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갖고 있는 보유자가 계속 있으니까 알아서 총 유통량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굴 회사들도 점차 채굴 규모도 점차 줄어들죠. 그러니까는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디널 부분에 따른 영향성으로도 또 좋은 효과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0억 달러의 딜레마, 금과 비트코인. 자, 2,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금은 비트코인은 29,000달러로 돌파하면서 연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참고로. 왜냐면 금이 올라갔던 이유는 총 통화량에 있는 부분만큼, 즉 쉽게 이야기하면 달러가 훼손이 많이 되니까
원자재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요 구간 동안 전체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까 뭐 약간의 뭐 이런 사치 시장도 좀 많이 극성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명품 시장이나 이런 쪽도 어마어마하게 주가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까지 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 가격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같이 받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솔라나가 웹 3.0 스나프트폰 13일 날 출시를 했다라는 것과 페이코인 비쌈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 CRD가 없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도 때 제정한 부분이라서 이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약간 쇼를 하는 거죠. 남 탓으로 바꾸기 위한 쇼맨십이 들어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저번에도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에코프로 부분을 왜 갖고 왔냐, 이 내용 문구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왜 나는 돈 벌면 안 되냐, 이때까지 잘 오르다가 왜 내가 살 때 그러냐,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남들 다 조용하게 돈 벌 때는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이건 돈이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늦게 관심을 가졌잖아. 다른 데다 시간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노는데, 술 사 먹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레저 한다라고 뭐 골프 치거나 테니스 치거나 이런 쪽에다가 돈 다 쓰고, 뭐 취미 활동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간 쓰고, 뭐 데이트 한다라고 시간 쓰고 뭐 하니까 저처럼 맨날, 물론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처럼 맨날 일집 에다가 부업하고 뭐하고 하고 여기다 시간 다 쏟아 부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저처럼 고인물처럼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더 성과가 좋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